네, 저희 유튜브 채팅장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을 맞아 가벼운 주제이자 반가운 주인공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름 모를 다초야 정신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네, 가황으로 불리죠. 가요계 전설 중의 전설. 나훈아 씨의 데뷔 57년의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은퇴 무대가 주말에 저희가 시작을 됐습니다. 자, 마지막 콘서트에 온 국민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나훈아 씨 대표곡 많이 저희가 방금 들어봤는데 뭐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가수급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어느 것입니까? 뭐 제가 근데 이거 70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철도에 대한 제가 추억이 많아요. 기차. 그래서 이제 이거 고향역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녹슬은 기찻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예, 안 놓지만 그 두 개가 이제 이거 70년 초에 제가 태어날 때쯤 전국을 완전히 철도로 뒤엎어버린 엄청난 이제 히트를 쳤던 고향역, 그다음에 녹슬은 기찻길 두 고향 개를 어떻게 부르는 거였죠? 코스모스 피어 있는 뭐 알겠습니다. 예. 박지원 본자님은 어떤 거 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무시로 무시로. 뭐 특별히 정해놓지 않고 때를 정하지 않고 온다 뭐 이런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좀 뭐 관조적인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제가 서정욱 변호사보다는 어리지만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임주혜 변호사님은 기억나는 곡이 있으십니까? 요즘 곡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테스 형 꼽고 싶거든요. 이게 네. 2020년도 곡입니다. 원래 나훈아 씨 공연이요.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이 함께 갔다가 오히려 자녀들마저도 완전 그 매력에 폭 빠져서 매혹되어 나온다고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테스 형 2020년도 곡인데 정말 트렌디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고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 가사마저도 철학적입니다. 처음에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했다가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을 테스 형이라고 부르면서 네.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읊조리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사기도 했고요. 그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서 저는 테스 형 꼽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콘서트가 시작됐다고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나훈아 씨는 과거 한 영화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영원히 노래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얘기였는지 듣고 오시죠. 이제 다시 팬 여러분의 귀여움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며 영원히 노래와 함께 살 것을 기약드리면서 남영 기자님, 네. 저희 출연 처음 하셨는데 1973년도 영화였어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영화였는데 일단은 나훈아 씨 마지막 콘서트가 시작됐고 네. 혹시나 어제 주말이었죠 마지막 콘서트. 혹시 은퇴 번복하겠다 아니면 그런 뉘앙스 좀 풍긴 건 없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와 사실은 이게 뭔가 쇼가 아닐까라는 예.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은퇴를 시사하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공연에서 분명히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섭섭하냐 막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번에 진짜 은퇴가 맞다. 나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역시나 그 나훈아 씨의 공연은 건재했습니다. 네. 오후 3시부터 2시
2시간 25분 동안 총 22곡을 부르셨는데요. 22곡이나. 야, 이 곡을 계속 부르면서도요, 본인도 아쉬웠나 봐요. 계속 은퇴라는 말을 좀 반복을 해서 팬들은 사실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예. 은퇴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제발 계속 앞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아, 저도 이게 사실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형식으로도 나훈아 씨를 보지 않게 될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형식이라면 혹시 뭐 작곡이나 혹시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에 굉장히 본인이 탁월한 능력을 보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공연에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피아노 앞에 절대 서지 않겠다고도 얘기하고요. 책은 봐도 글은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너무나 확신을 하시는데요. 뭐 작곡, 작사를 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훈아 씨가 사실은 그 음악 외에도 그림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거든요. 과거에 보면은요, 그 나훈아 씨의 그 소속사 앞에 본인이 유화로 그린 자화상을 공개한 적도 있고요. 네. 서예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에 박신양 씨가 그 화가로 좀 데뷔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훈아의 이런 또 데뷔 무대를 살짝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어떤 그림 작가로서 그럼요. 모습도 네. 볼 수 있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런 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체감을 한 게요.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도 예쁨 받는 딸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 전쟁, 이 피켓팅에 뛰어들었다가 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전사했군요. 네, 표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불효자 되셨네요, 불효자. 불효자 됐습니다. 예. 지금 저도 시간 맞춰서 딱 접속했는데 이미 뭐 대기 16,000번 나와서 뭐 바로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티켓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R석 기준으로요. 원래 정가가 16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이걸 웃돈을 주고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이것을 웃돈을 주고 판매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3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기가 피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고거래를 통해서 위조된 티켓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제대로 예매도 되지 않았는데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고요. 이런 암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전자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를 한꺼번에 많이 예매하는 그런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암표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명 기자님, 일단 그리고 나훈아 씨 콘서트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지난 2월에 은퇴 발표 갑작석에서 좀 이유가 뭘까 궁금할 때 건강 이사설 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한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쇼맨십으로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본인도 좀 어떻게 보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은퇴가 공개되자마자 유튜브에서는 사실 뭐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역시나 나훈아 씨는 시원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내보고 내년에 죽는다고 어떤 점쟁이가 말을 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쟁이는 내한테 아픈 게 보여서 그만두는 거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유튜브를 다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훈아 씨가 또 이번에도 증거를 내미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네, 지난 2월 병원에서 했던 혈액 검사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이제 좀 한 가지 좀 아쉽다면은 이게 또 일본어로 된 건강 검진표라서요. 그렇지만 뭐 확실하다고 하니까. 일본 가서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 내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25가지 항목 중에서 건강 이상을 의미하는 빨간 글자는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하면서요. 다시 한번 건강 일수처를 일축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건강 이상설 예전에 사실 뭐 과거 악성 루머도 나돌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과거 장면 보고 오시죠.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밑에가 잘렸다는 겁니다. 네, 이 장면이 저희가 지난주 언급해드렸죠. 뉴진스 관련 민희진 대표 그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앞서서 가장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아직까지 회자되는 장면인데, 자, 남 기자님 어쨌든 네. 나훈아 씨 노래 듣고 보면 뭐 국민들 웃고 울리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굉장히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플랜카드가 적혔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아쉽다, 노래를 계속 해달라, 아직은 젊다, 왜 이렇게 그러시냐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국민은 누가 달래주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이제 조금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서슴없이 네. 했고 당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박수 칠 때 떠나기 쉽지 않은데 그의 결정에 박수를 한다 하는데요. 근데 나훈아 씨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면서도요,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나는 마이크가 참 무서웠다. 네, 얼마만큼 힘든 세월이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면목이었습니다. 네. 자, 소신 발언 얘기가 해왔으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자,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뭐 무대 위에서 뭐 속 터지는 정치라고 해가지고 뭐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떤 것도 있던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요, 이제 콘서트 중에 노래 중간중간에 만담처럼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연 도중 이제 속 터지는 정치를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나훈아 씨가 활동하면서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다고 11번, 합니다. 예. 그렇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11명의 대통령과 본인의 이제 가수 생활을 함께 해왔는데, 아직도 나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원래 TV 중에서 유일하게 뉴스는 봤는데 요즘은 뉴스도 안 본다.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 성질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큰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원래 예전부터 공연에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집어넣어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들도 좀 거침없이 해오신 편이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겨냥에서도 좀 수위가 센 발언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북한을 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본인의 이속만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수위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뭐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한다. 뭐 무장을 해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에 또 호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누가 말하느냐도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뭐 호불호 이런 게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케이스 같기도 합니다. 남 기자님 일단, 그리고 이 나훈아 씨가 북한에서도 인기 가수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나훈아 씨 노래를 부르다가 붙잡힌 주민도 있었다고 해요. 북한 주민들. 네, 정말 북한에서도 나훈아 씨는 우리나라만큼 정말 인기 가수인데요. 네. 그리고 한때 보면은 그 평양 공연 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문화부 장관한테 왜 나훈아는 공연에 오지 않았냐. 그래서 굉장히 또 그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후 남한 유행 이 단속이 시작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나훈아 노래 사내를 부르다가 잡혀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사실 저희로서는 되게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 노래를 왜 불렀느냐는 당국의 질책에 북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이 가사가 가슴에 어허. 와닿아서 했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통했다, 나훈아는 네.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노래로 좀 온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나훈아 씨의 어떤 새로운 인생, 저희가 한번 국민들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연예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모델 한혜진 씨가 SNS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모델 한혜진 씨가요, 지난 8일이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에게 양보하세요. 약간 센스 있는 답이긴 집으로 했는데. 뭐 찾아오나 봐요? 네, 이게 글과 함께 사진과 그리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한혜진 씨의 홍천 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장소는 사실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이요? 네네. 여기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혜진 씨가 이전에도 예능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다가다 보니 마당에 어떤 분이 있었다. 약간 오. 그리고 자기네 집 앞마당에
주차를 해놓으신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사생활이니까 조금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동욱 변호사님, 저기 보니까 좀 외딴 곳인데 갑자기 모르는 차가 떡하니 서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뭐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예. 남의 건물을 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주거 침입이 아니고 대지 있잖아요. 대지, 마당. 그것도 이게 주거 침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 바깥에도 관리하는 토지도 주거 침입이 되는 그럼 경우가 있어요. 저게 주거 침입이 맞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100%고요. 저건 아예 마당까지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주거 침입입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고발을 안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남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네, 혹시나라도 궁금함에 가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 들고요. 남 기자님, 그리고 일단은 이번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 사실 이 한혜진 씨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도 여러 명이 좀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사생활 피해에 대한 것을 호소를 했었는데요. 이게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저게 가고 싶어라는 약간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민박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제주도. 네, 사실 저 역시도 와 거기 어디야라고 굉장히 저도 검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가요. 근데 이게 도를 좀 넘은 거죠. 어느 순간 이 이효리 씨 집 자체가 관광 코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해서 결국 그 방송사에서 이효리 씨의 집을 매입하는 일이 방송에서 벌어졌어요. 집을 매입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태희 부부 역시 비슷한 사생활 피해를 호소했었는데요. 이 둘에게는 사실 예쁜 딸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이들이 있는 집 공간인데 계속 그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계속 너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에는 약간 큰 공포심을 다가왔다 해서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나 이분들 외에도 개그맨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테러까지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한 40대 남성이 이제 장동민 씨 역시 원주에 살고 있어요. 그 집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돼서 거기서도 사실 뭐 많은 그 코스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주택 외벽과 창문 그리고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이렇게 던져서 망가뜨린 경우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자는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서 자신을 감시한 탓에 했다면서 약간 과도한 피해 망상을 보여서 굉장히 조금 무서웠었죠. 그랬군요. 네. 아까 이효리 씨 얘기했는데 제 네. 기억으로는 이효리 씨가 결국 그래서 자택을 뭐 팔았던가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 결국 다 정리를 했고요. 최근에도 원래는 이제 이상순 씨와 함께 이제 커피숍을 운영했었는데 예.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도 이효리 씨 하면 또 제주도가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냥 왔다 갔다 막내를 하면서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임 변호사님, 어쨌든 연예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사생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좀 조심들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연예인 공인이고요.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대중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 관심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요. 사생활이라는 부분은 어떤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침입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거든요. 지금 타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공간,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행위,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이런 건 모두 만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실제로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주거침입죄로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도 좋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변호사님들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주거 침입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추냉인데 임 변호사님,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뭐 절박한 이들의 사정을 뭐 좀 약간 고추냉이를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네, 정말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고추냉이를 밀가루에 버무려서 그 반죽을 몸에 바르면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네. 선고받았습니다. 이 A 씨는요, 당연히 어떤 의사나 한의사 면허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가짜 의료행위 이런 식으로 고추냉이를 활용한 항암 치료를 홍보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요. 몸에다 이걸 바르고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 가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호정욱 변호사님. 자, 저걸 왜 속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절박한 환자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거의 뭐 상습범. 예. 다른 암 환자인데도 이제 이거 1,000만 원, 870만 원. 벌써 이제 이거 세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상습인데요. 저는 조금 이게 그 판결이 좀 납득이 안 돼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 이래 선고했거든요. 예. 보건범죄 단속법. 이 말은 이제 한의사 면허가 없이 치료행위를 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사기로 봐야 된다 봐요. 사기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범죄 단속은 면허 없이 외견상은 이제 치료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치과에서 면허도 없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되지만 이게 밀가루 반죽하고 이제 그 고추냉이를 섞으면 이게 외견상의 치료행위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사기행위입니다. 사기행위. 속인 거죠. 법 적용을 잘못했다. 저는 제 생각이 제가 판사라면 네. 이거는 이제 외관상 치료행위로 안 보고 밀가루 반죽 바른 데서 이게 암 치료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속인 거죠. 순진한 사람을. 형량이 좀 환자를. 높아집니까? 사기로. 저는 상습 사기로 봐서 한 3년 정도로 때려야 되지 않을까? 오. 상습 사기로 봐서.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예. 아마 이제 그 판사님은 8년은 이제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치료행위로는 봐준 거죠. 근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면으로 한 거죠. 그렇군요. 일단 임 변호사님, 어쨌든 이 가족들이 굉장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걸 좀 받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이거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은 진하게 좀 남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